시행령, 법률 시행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무창층. 예. 무창층 매우 중요해요. 무창층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무창층이 뭔지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예. 무창층이 뭐냐면은 창이 없다라는 뜻이, 창이 없는 층이란 뜻이에요. 근데 창이 없는 층을 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정의를 내렸냐면은 창이 없는 층이 화재가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험하죠. 왜 위험하냐면은 불이 나도 이게 이제 공기가 많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전 연소를 하게 되고, 그 불안전 연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독성 가스 및 CO 가스가 되게 많이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전이 되면은 이제 조명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불이 없기 때문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깜깜해서 피난도 어렵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무창층의 대표적인 위험성이에요. 화재가 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무창층이라고 하면은 그냥 창문이 완전히 없고 100% 창문이 없는 것만 무창층이라고 한 게 아니라 개구부가 이렇게 30분의 1 정도 이하가 되는 거는 무창층이라고 한다고 정한 거예요. 예. 저 개구부라는 건 뚫려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뚫려 있는 거.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요건을 갖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당해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무창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저희 바닥 면적이 있는데 여기는 다 이제 벽이고 여기 조그맣게 여기 창문 하나가 있다고 쳐요. 근데 창문이 그게 여기 바닥 면적의 강의실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예요. 그러면 여기 무창층이에요, 무창층 아니에요? 이게 무창층이 된다는 얘기예요. 창문이 있더라도. 예. 그럼 개구부의 크기 보도록 할게요. 개구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구부라는 말 어렵지 않죠? 개구부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개구부라는 건 그냥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은 뚫려 있는 게 개구부예요. 뚫려 있는 거. 네. 여기 보시면 이게 50cm 원에 내접이 돼야 돼요. 네. 개구부의 기준이에요. 개구부. 이 정도 이상이 돼야지, 예. 이 정도 이상이 돼야지 이거는 개구부다. 이거는 이 면적 산정을 할 때 개구부의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이거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 개구부예요, 개구부 아니에요. 개구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면적 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중요하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지름이 50cm짜리 원이에요. 이게 지름이 50cm짜리 원이에요. 근데 창문이 하나 있는데 창문이 뭐 요만한 창문이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럼 얘 시행령에서 봤을 때 얘 개구부예요, 개구부 아니에요? 개구부 아니라고요. 이거 개구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개구부가 있기는 이건 개구부의 면적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창문이 조그만 창들만 이거 막 달려 있는 거예요, 위에. 그러면 그건 개구부 아니니까 얘는 무창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창층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나중에 이제 시행 규칙을 보게 되면은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창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몇 이상 되면은 무슨 시설이 조건이 달려요. 그러니까 그 소방시설 안 하기 위해서 무창층을 안 만들려고 개구부를 이렇게 뚫는 경우들이 있어요. 건축 설계를 할 때. 예. 그렇겠죠? 예. 무창층 위험하니까. 예. 이런 조그만 개구부는 아무리 공기가 들어오더라도, 공기가 들어가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개구부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럼 보자고요. 위험하니까 이게 50cm 원 이상이 내접이 돼야 돼. 그거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딱 내접이 될 수 있는 것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닥으로부터는 1.2m. 이게 왜 1.2m예요? 사람이 이렇게 성인 남자가 배를 이용해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높이가 1.2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쯤 높이가 1.2m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창문들의 높이가. 예. 우리가 피난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가 지금 어디로 향해야 된다? 이 빈터. 그러니까 여기 막 나무가 막 있고 이러면은 피난하기가 없고 소방대도 구조하기 어렵잖아요. 예. 예. 그런 데는 개구부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내부에서 쉽게 열 수 있고 부셔서도 열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열어가지고 이렇게 피난도 할 수 있고 구조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거 개구부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준 거예요. 무창층.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건요. 중요합니다. 그다음 피난층. 네. 피난층도 중요해요.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해요. 예, 피난층. 예. 근데 사실은 건축법에서는 피난층 약간 좀 달라요. 피난 안전 구역도 피난층이고 옥상 광장으로 통하는 것도 옥상 광장도 피난층이에요. 예. 그렇지만 제일 안전한 피난층은 어디예요? 지상이랑 연결된 피난층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예. 건축법 여기 화재 예방 여기 소방시설업법 시행령에는 예, 피난층을 지상으로 통한 출입구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하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거 넘어가고 이거 중요해요. 예, 아까 건축 허가 동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 이제 건물의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 관할구청이 건축가에다가 이제 건축 허가를 해요. 예?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건축 도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 도면하고 뭐 해서 관련된 도서들 다 가지고 가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관할구청의 건축과에 있는 담당자는 그 즉시 바로 관할 소방서의 소방서나 소방본부의 본부장에게 그 건축 허가 동의를 얻어야 돼요. 네. 근데 건축 허가 동의를 얻는 대상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건축 허가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방 설계를 할 때 이게 허가도면 막 내보낸다고 하는데 이 허가도면 내보내야 되는 건축물의 규모가 이거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이. 예? 보면 연면적이 뭐 400제곱미터고 뭐 이거 하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지금 이거 좀 중요해요. 요양병원. 예. 요양병원. 이거 요양병원 원래 없었어요. 요양병원 2014년도 그 세월호 참사 있을 때 장성 요양병원에서 화재 나고 나서 요양병원은 무조건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축 허가 동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요양병원을 짓고 싶으면은 무조건 건축 허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서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소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예? 이게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나고 나서 이게 입법된 거예요. 이게요. 나머지들은 그대로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넘어갈게요. 성능이주 설계 대상 또 넘어갈게요. 중요할 수는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대상 넘어가고 방염 기준 대상. 네, 방염 기준 대상 중요해요. 네, 실내 장식물 방염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예. 보면 이거 다 외우셔요. 체력 단련장, 뭐 건축물에 있는 실로서 문화 및 집회 시설, 뭐 종교 시설, 운동 시설. 그다음에 수영장은 제외해요. 수영장 왜 제외해요? 물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보는 거예요. 예? 불이 나도 좀 안전하다고. 그럼 숙박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또 나왔네. 예? 정신 의료기관.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어때요 지금? 방염 왜 한다고 그랬죠? 피난 시간을 기르려고 한다고 그랬죠? 예. 잘 타지 않게 해가지고. 그렇죠? 지난주 시간에. 뭐예요, 이게? 이게 누가 사용해요? 제2약자 사용하잖아요. 피난 잘 해요, 못해요? 피난 능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피난 능력이 나쁘다고 해요. 여기 얘네들이 아니지. 여기 계신 분들은. 피난 능력이 낮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방송국 촬영소 왜 방염해야 돼요? 여기 세트가 엄청 많아요. 방송국 가시면은 그 세트가 보면 막 샌드위치 판넬이라든지 이런 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연성 써요. 그러니까 그거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거기 불 나면 막 삽시간에 타버려요. 예. 예. 그리고 이쪽에는 뭐 스티로폼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이제 실내 장식물로 이제 그 방염 대상으로 여기를 이제 넣은 거예요. 그리고 노유자 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피난 약자, 정신 의료기관 역시 피난 약자, 그리고 숙박이 가능한 수련 시설. 뭐야 이거는?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잔다라는 거는 경보를 해도 사람이 피난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화재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는 장소가 이제 잠을 자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규모로 잠을 자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도 방염을 하라는 거야. 화재가 나면 피난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11층 이상 높으니까 위험하니까 다중이 없어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술 먹고 맨날 그러니까 그렇고 교육연구시설 합숙소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방염 성능 기준 이거 중요해요. 이것도 방염 성능 기준 방염 대상물, 방염 다 봐야 돼요. 빨리 해야겠는데. 먹기 많네. 방염 대상물은 좀 외우셔야 돼요. 방염 대상물. 뭐 커튼,
뭐 카펫, 뭐 두께 몇 미리, 2mm 미만, 뭐 전시화판 이런 것들 다 외워주세요. 실내 장식물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방염 성능 기준. 방염 아까 형식승이 방염 성능 시험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네,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방염 성능 시험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방염 성능 시험 할 때 잔염 시간, 잔신 시간, 탄화 면적, 탄화 길이, 접촉해서 최대 연기 밀도 이거 말 너무 어렵죠, 맞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잔염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고체 가연물은 이게 불이 나가지고 불이 꺼지면 훈소라는 거를 좀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잔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불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연기만 이렇게 나면서 이제 타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잔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불이 아까 바로 전에 불이 났어요. 이렇게 화염을 내면서 타는 시간이 잔염. 예. 연기가 그러니까 화염이 잔류하고 있다고. 예. 그리고 탄화 면적 탔으면은 여기서 탄화된 면적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고체 가연물이니까 탄화된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탄화된 면적 그리고 여기 탄화된 길이. 탄화됐으면 탄화된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불꽃 접촉했으면 3회 이상 한다. 그러니까 불꽃을 내야 되는 이렇게 점화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화원을 갖다 댄단 말이에요. 토치 같은 거. 이거를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3번 갖다 대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연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센서를 가지고 연기 밀도를 측정을 합니다. 연기 밀도 측정해요. 그때 연기 밀도가 400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400 이하. 이게 기준이 저도 소방산업기술원에 계시는 이제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이 400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근데 이게 좀 외국에서 가져온 기준이다 보니까 분명 확실하게는 설명 못하고 이렇게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외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기 밀도 400 정도가 되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유도등이 뭐 흐리게 보이는 정도래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피난 한계 지점인 거예요. 피난 한계 지점. 그러니까 유도등이 있으면 이게 흐릿하게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연기 밀도 4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염에다가는 지금 400 이하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0 이하로. 최대 400 이하로. 400 이상이 되면 연기 밀도가 짙어지니까 이게 시야가 확보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피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유도등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이렇게.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1급 말고 특급부터 봐야죠. 특급부터 여기서부터 봐야네. 특급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대상물이에요. 근데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를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등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그냥 소방안전관리자 아무나 그냥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규모가 크고 대형이고 하면은 뭐 특급을 한다든지 뭐 그 아래는 뭐 1급을 한다든지 뭐 2급을 한다든지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겠죠? 감리도 그렇잖아요. 감리도 그렇거든요. 감리도 특급 감리원이 있고 이제 뭐 고급 감리원이 있고 뭐 중급 감리원이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술자 등급을 나눠서.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면은 이 특급을 보면은 특급 소방 강리원을 보면 이제 30층 이상이고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이제 120m 이상이고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되게 높은 건축물이에요. 이런 건물 좀 요새는 좀 있죠. 요새는 좀 많죠.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제외, 뭐 공장 같은데 거의 다 여기 해당돼요. 50층 이상이면서 이제 아파트 이런 데 어디 막 타워 팰리스 같은 데 여기 해당되겠네요. 맞죠? 목동 하이페리온이라든지 이런 데가 여기 해당돼요. 그러면 여기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쓰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급까지만 하고 얘기할게요. 1급도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뭐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하고 가연성 가스 저장 취급하는데 1000톤 이상, 그리고 30층 이상인데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까 특급은 몇이었죠? 50층 이상이면서 200m 이상이었죠. 그게 아파트였죠. 여기는 특급에서는 1급에서는 지금 30층 이상이고 120m 이상인 아파트예요. 예. 이게 다른 거예요. 규모가 좀 낮죠. 이렇게.
요거 제외도 같이 보시고요. 2급도 한번 같이 보세요. 이거 예전에 전 이거 다 외웠거든요, 이거를. 근데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시험장 가서 외우기만 계속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급 소방, 여기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부 소방안전관리자만 나온 줄 모르겠어요. 특급도 있고, 특급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뺄게요. 우선은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당연히 더 높은 상위 개념의 소방안전관리니까 당연히 1급 소방안전관리자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럼 소방설비기사 있고 소방산업기사 있는 사람,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그리고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기능장 있으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 그리고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그리고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2년 이상, 얘는 2년 이상이에요. 소방공무원 7년 이상. 지금 이거 너무 가혹한데?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